62세 과부가 속초에서 만난 남자와 번개 재혼. 하지만 신혼 한 달 만에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재혼했지만 단 한 달 만에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2008년 가을, 박미란 씨는 62세였습니다.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지 3년, 아들 둘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50평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미란 씨는 매일 밤 적막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미란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이 20년은 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외롭게 살다 죽는 건가? 충동적으로 미란 씨는 가방을 챙겨 속초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지 못했던 그곳,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혼자 여행을 와보니 더 외로웠어요. 식당에서도 혼자, 바다에서도 혼자. 모든 게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바닷가를 걷던 미란 씨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 175cm의 단정한 외모, 나이는 65세 정도로 보이는 최영수 씨였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나 보네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걸을까요? 미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자신도 3년 전에 부인을 잃었다며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미란 씨와 영수 씨는 매일 만났어요. 함께 식사하고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죠. 영수 씨는 늘 미란 씨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무거운 건 다 들어주고 길을 건널 때는 팔짱까지 끼워 주었어요. 사흘이 지나자 미란 씨는 완전히 영수 씨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미란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마음이 끌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군요. 속초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연락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올라와 미란 씨를 만났고 미란 씨도 부산에 내려가 영수 씨의 집을 구경했어요. 영수 씨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지만 깔끔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작은 수입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영수 씨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했어요. 미란 씨, 우리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이유가 있나요? 서로 마음이 확실하다면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란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하지만 외로움이 더 무서웠어요. 혼자 늙어가다 쓸쓸하게 죽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예상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박준호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뭘 알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6개월 사귄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이 돼요? 작은 아들 박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미란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할수록 더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2009년 봄, 미란 씨와 영수 씨는 작은 웨딩홀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란 씨 쪽에서는 마지못해 온 아들 둘과 며느리들, 영수 씨 쪽에서는 딸 하나와 사위가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썰렁했지만 미란 씨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영수 씨는 정말 다정했고 미란 씨를 공주처럼 대해줬습니다. 호텔에서도 미란 씨를 최대한 배려해줬고 맛있는 음식점도 미리 알아봐서 데려가 줬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영수 씨는 부산 집을 정리하고 미란 씨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미란 씨는 영수 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결혼 초기 한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미란 씨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간단한 요리 실력이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미란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영수 씨는 미란 씨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건 절대 들게 하지 않았고 외출할 때도 미란 씨가 예쁘게 단장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신혼부부라며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휴대폰을 절대 미란 씨 앞에서 켜두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왜 전화를 꼭 저기 가서 받아요? 아, 사업 관련 얘기라서. 시끄럽잖아. 그리고 영수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뭔 사업을 했는지, 전 부인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딸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전 부인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암이었어요. 오래 투병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미란 씨는 영수 씨가 아픈 과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남편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3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그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는데 계속 진동이 울렸어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다가 하더군요. 미란 씨는 궁금했지만 남의 휴대폰을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수연이 누굴까? 혹시 다른 여자는 아닐까? 그날 밤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수연이라는 분이 전화했던데. 누구세요? 영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딸 친구예요. 가끔 안부 전화해요. 아, 그렇구나. 딸분하고는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딸은 바빠서 자주 연락 안 해요. 뭔가 어색했지만 미란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영수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돈 관리가 이상했어요. 영수 씨는 자신이 부산에서 사업하며 번 돈이 꽤 있다고 했는데 결혼 후 생활비는 모두 미란 씨가 됐습니다. 여보,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당신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요. 미란 씨는 영수 씨가 자신을 배려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보험금과 아파트 전세금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씩 나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영수 씨의 외출이었어요. 일주일에 3회, 4번씩 부산에 일 보러 간다며 하루 종일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려면 왕복 10시간은 걸리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더군요. 부산 다녀왔어요? 응, 빨리 처리했어. 피곤하겠어요.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 미란 씨는 영수 씨가 자신과 함께 있으려고 무리해서 당일치기로 부산을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영수 씨가 입고 간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란 씨는 예민한 편이라서 냄새를 잘 맡았거든요. 여보, 이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그게 부산 사무실의 직원이 여자가 있었어. 좁은 공간이라 냄새가 벨 수도 있고. 영수 씨의 대답은 매번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란 씨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미란 씨가 영수 씨의 지갑을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은 뭐예요? 영수 씨가 황급히 사진을 빼앗았어요. 아, 그게 옛날 사진이야. 버려야 하는데 깜빠먹었네. 누구세요? 전 직장 동료. 기념으로 찍은 거야. 이제 버릴게. 하지만 미란 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뒀습니다. 뭔가 수상했거든요. 전 직장 동료 사진을 왜 지갑에 넣고 다니지? 불안감이 커진 미란 씨는 몰래 영수 씨를 미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부산에 일 보러 간다고 하자 1시간 후에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영수 씨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수 씨가 한 여자와 손을 잡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바로 영수 씨 지갑에 있던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빠, 오늘 뭐 사줄 거야? 아이가 영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뭔가 사탕 같은 걸 주더군요. 미란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수 씨에게 그런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초등학생 아이까지 있다니. 그럼 이 사람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가족 같았거든요. 영수 씨가 여자에게 반찬도 덜어주고 아이 밥도 먹여주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미란 씨는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있다니. 그날 밤 영수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부산은 어땠어요? 일이 좀 복잡했어. 피곤하네. 그래요? 고생했어요. 미란 씨는 영수 씨의 연기가 완벽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처럼 행동하면서 낮에는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다음 날 미란 씨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영수 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영수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제 남편인데 뭔가 수상해요. 탐정은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최영수, 65세. 부산 거주. 하지만 현재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며 김수연 35세이라는 여자와 동거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최민준 8세이라는 아들이 있음. 수연 씨는 영수 씨와 5년째 사실혼 관계이며 아이의 법적 아버지도 영수 씨임. 더 충격적인 건 영수 씨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부산에서 하던 사업은 3년 전에 망했고 현재는 무직 상태. 생계는 전적으로 수연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 돈을 노린 거야? 미란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영수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 50대 과부와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이혼한 기록이 있었고, 그때도 그 여자의 재산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네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씨는 중년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과부들을 속초 같은 관광지에서 만나서 접근하는 게 패턴인 것 같아요. 더 끔찍한 건 영수 씨가 미란 씨와 결혼하면서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전 부인이 암으로 죽었다는 것도 거짓, 부산에서 사업한다는 것도 거짓, 혼자 산다는 것도 거짓. 그럼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아마도 부인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미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니. 그날 밤 미란 씨는 영수 씨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영수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영수 씨의 수첩에는 미란 씨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시세, 예금 통장 잔고 추정액, 남편 보험금 규모. 마치 타겟을 조사한 보고서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첩 뒷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미란 강남 아파트 15억 추정, 예금 3억 정도. 아들들과 사이 좋지 않아 개입 가능성 낮음. 6개월 내 이혼 후 위자료 5억 목표. 미란 씨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의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수첩에는 다른 여자들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순이, 부산, 아파트 10억. 실패. 영자, 대구, 상가 8억. 성공적으로 3억 획득. 영수 씨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쇄 결혼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미란 씨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우선 영수 씨에게 들킨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그가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여보, 오늘 은행에 갔는데 정기예금 만기가 됐다고 하네요. 어디에 다시 투자할까요? 미란 씨가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2억 정도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고민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때? 내가 좀 알아볼까? 정말요? 고마워요. 당신이 해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한편 미란 씨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상대방이 사기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증거 수집을 하시고요. 미란 씨는 집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영수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영수 씨가 수연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저 할머니한테서 5억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민준이 학원비도 밀렸어. 곧 끝날 거야. 저 여자가 완전히 나한테 빠져 있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줄 것 같거든. 그래도 조심해. 들키면 큰일이야. 괜찮아. 저 여자는 바보야. 의심할 줄도 몰라. 미란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하다니 완전히 우롱당한 거였습니다. 미란 씨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영수 씨가 돈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예상한 대로 영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부산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투자해 볼 생각 없어. 어떤 사업인데요? 중고차 매매업인데 확실하게 수익이 날 것 같아. 5억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벌 수 있을 거야. 미란 씨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5억이요? 큰 돈인데. 당신 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할게. 손해볼 일은 없어.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미란 씨는 영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 사업 해볼까요? 대신 계약서는 제대로 써야겠어요.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영수 씨는 완전히 기뻐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약속한 날, 미란 씨는 영수 씨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5억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직행했어요. 미란 씨가 미리 약속해둔 거였죠. 여기가 어디야? 왜 경찰서에? 최영수 씨, 결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경찰이 나타나서 영수 씨를 체포했어요. 미란 씨가 수집한 모든 증거, 녹음 파일, 탐정 보고서, 수첩 사진, 과거 범죄 기록 등을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잠깐, 이게 뭐야? 미란아, 뭔 소리야? 최영수 씨, 김수연 씨와 아들 민준이 보고 있어요? 5년째 동거 중이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영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당신이 저를 할머니,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다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영수 씨는 지난 10년간 총 7명의 중년 여성들을 속여 15억 원을 가로챈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미란 씨는 8번째 타겟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영수 씨가 체포된 후 수연이 미란 씨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뭘 몰랐다고요? 영수 오빠가 아주머니와 결혼한 건 저는 그냥 사업차 만나는 줄 알았어요. 미란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영수와 수연은 사실 진짜 부부가 아니었어요. 영수가 수연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는 사업 파트너라고 했어요. 제 카페를 통해 돈 세탁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그 대신 민준이 양육비를 대주겠다고. 그럼 민준이는? 제 전 남친 아이예요. 영수 오빠랑은 상관없어요. 오빠가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한 거였어요. 미란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영수는 수연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네요. 네.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오빠가 이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두 여자는 서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둘 다 영수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영수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최영수라는 이름도 가명이었고 실제 이름은 김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합법적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철민의 진짜 부인 이순덕 씨가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20년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순덕 씨도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철민은 아내에게는 지방 출장이 많은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했던 거죠. 결국 김철민은 중혼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란 씨는 결국 아무런 재산 피해 없이 사기를 막아냈어요. 오히려 영수에 숨겨둔 재산 일부를 위자료로 받게 됐죠. 가장 놀라운 건 수연과 순덕이 미란 씨와 친해진 거였어요. 세 여자 모두 같은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였거든요. 우리 모두 바보였네요. 순덕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수연도 동의했죠. 지금 미란 씨는 다시 혼자 살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현명해졌어요. 그리고 가끔 수연, 순덕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답니다. 사랑도 좋지만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미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결혼 사기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거든요. 이 사건은 결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철민 같은 연쇄 결혼 사기꾼들의 수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조심하게 됐죠. 미란 씨는 지금도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아요. 같은 경험을 한 수연, 순덕과 자주 만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 새로운 만남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특히 상대방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릿의 충격적인 실화였는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